뼈다구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심장 요만큼이 날아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약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운 순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그걸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불안장애라는 이름의 마음의 병에 대해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불안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뛰고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신호인가요?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들다가 내가 이 불안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주변 환경을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그런 마음들을 바꿀 수가 있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고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환경을 바꿔도 지속해서 그것에 내가 묶인다면 이것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안장애를 처음 겪었을 때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셨나요?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처음에 발병했고 그 발병하는 날 바로 동시에 불안장애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수년 전에 토목 건설 현장의 기술자로 또 공사 관리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레몬콘을 타설하는 날이었고 오전에 레몬콘 타설 준비 그 포집을 다 이렇게 인부들이 설치를 하고 정신 묻고 오후에 레몬콘 타설을 하려고 일부는 이제 그 목수 중에 몇 분은 레몬콘 탓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화해서 장화로 갈아 신고 또 일부는 또 바이브레다나 또 주변에 뭐 줄을 잡아줄 사람들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일에 지시를 하고 또 나는 나대로 이제 책임자니까 레몬콘 회사와 또 서로 연락을 하고 막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내 심장이 이렇게 쿵 내려앉는다 할까요? 갑자기 심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붙어 있을 건데 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순식간에 그냥 나를 이렇게 덮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이건 큰 내 몸에 병이 시작됐다.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 있어 될 일이 아니고 내 혼자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 넘기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래갖고 내가 일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내 자동차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내가 이제 그때 들어지는 생각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갑자기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지?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뭐 남북한에 이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내 혼자만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나를 이렇게 덮쳤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우선에 내만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 안전을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달려서 제 자동차 뒷문을 열고 가서 이제 거꾸로 이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큰일 났다. 이거는 약이 없다. 내 스스로가 이제 이건 약이 없는데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찢어지면 이거 뭐 아까찜기를 바를 건지 안 그러면 가서 뭐 몇 바늘 꼬맬 건지 안 그러면 배가 아프면 배가 안 아픈 약을 가스명수를 먹든지 뭐 이렇게 대략적인 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뼈가 불라진 것도 아니고 뭐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심장이 붙어 있을 건데 심장이 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뭐 아파트가 로켓에 의해서 이렇게 폭격을 맞은 것처럼 뼈다구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심장 요만큼이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약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누워 있는데 한 20-30분 막 가슴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정신이 살 들더라고요. 안정이 되면서 드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두렵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공포스럽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뭐 스캐너 착착착착 뭐 페이지를 넘기듯이 계속해서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문제 때문에 왜 이런 증상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스캔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이 불안장애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은 그때 원장님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직장 동료 이런 주변 반응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 화면에는 안 나와서 그런데 그 닉네임이 들꽃 효소마을 그 힐링 요정님입니다. 저번에 이제 출연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많이 나와서 안 나오는데 힐링 요정인데 이분이 제 큰 딸입니다. 이제 야가 3살 때, 또 야 밑에 동생이 있는데 연년생이라서 2살 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황 발작이 일어났고 불안장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어떻게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이제 건설회사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 보건지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해에서. 이제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보건소에 이제 간호직, 보건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공무원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내가 이제, 그때 나는 이제 100만 원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을 제법 많이 받는데, 그럼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받을 테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이 월급을 받느니 차라리 우리 집사람은 육아에 신경을 쓰고, 내가 혼자 벌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 직장 다니는 걸 이제 그만두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요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날 이제 마치 오면서, 야, 이거 약이 없는데 이 병이 오래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또 하나의 큰 짐처럼 나에게 이제 다가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내 증상을 아내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사람이 이제 병원 이제 그 보건직이다 보니까 뭐 머리에 뭐 상처가 났다든지, 머리가 두통이 있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찢어졌다든지, 요거는 설명이 되겠는데,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내면을 설명을 내 스스로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뭐 불안과 공포가 막 밀려오고, 뺐다고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심장 요 주위로 요게 뭐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건데, 요것이 뭐 병이다, 요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겠고 급신한다, 요걸 표현을 뭐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문제는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이해를 도저히 이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애들 이제 3살이고 애들 2살인데, 또 직장에도 내가 이제 며칠 나가다가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불안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 확인하고, 잠이 들기 전까지, 일단 잠이 드는 게 가장 이제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잠이 들어버리면 모르는데, 딱 눈을 뜬가 기상과 동시에 나에게 불안이 있는가 없는가, 또 가슴 답답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고 시작하는데, 처음 없어요. 없는데, 이게 괜찮다, 이게 없네, 괜찮네 싶으면 그냥 바로 두려움과 공포, 또 불안증이 또 갑자기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족에게 그런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직장에는 내가 회사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며칠 좀 쉬어야 되겠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 불면 이런 것들을 정말 설명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설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뭔지 알고, 네 공황장애가, 네가 불안장애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공황장애란 말도 없고 불안장애라는 말도 없고, 그것을 없는 것을 내가 말을
해서 이해시킨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원장님의 그런 불안증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식사나 수면이나 뭐 인간관계나 직장생활 등 구체적인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이제 불안증이 시작되고 난 뒤에 내 생활은 정말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제 대인 관계가, 사람 관계가 이제 힘드니까 저는 성격이 괜찮거든요. 저는 보시기에 뭐 까칠해 보입니까? 뭐 둥글둥글하게 그래 보입니까? 나는 진짜 둥글둥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라도 나는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뭐 어려운 이야기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이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람 만났는데 나는 누워 있고 그 사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사람 앉아있으면 나도 앉아야 되고 서 있으면 나도 서 있든지 뭐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그 예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있는 동안에 나는 아침부터 잠이 들기까지 하루 종일 그 불안증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오버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못 올라가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잡고 가슴에 답답한 어떤 터질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안과 연관된 한 두세 가지가 계속 하루 종일 뭐 지속되니까 그것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워서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뭐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내 내면과의 싸움이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마치고 불이 나게 나는 내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쉬운 있고 싶은 그것이 큰 변화였고 하나는 내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에게 광급 봉사만 했으니까 관에 맞는 시방서나 설계 도면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거는 뭐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지시를 하려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꼭 그 자석이 N극과 N극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워지면 이게 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큰 실수를 할 것 같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 옆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적으로 빨리 집중해가지고 몇 마디 던져주고 알겠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빨리 도망와줘야 돼.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원장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무엇이 원장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회복의 전환점을 말씀해 주세요. 힘든 걸 말하자면 어떻게 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년 동안에 이 공황, 불안, 우울, 불면이 교대로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돌았으니까 이제 중간에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불면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우울증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이 그냥 비관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내가 이제 약물 치료만 계속 받다가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려고 그때 제가 이제 경북 영천에 한의원들이 많았거든요. 영천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마음은 쫄아질 대로 쫄아지고 병은 안 났고 아내도 직장 안 다니는데 애는 둘이 있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한데 새로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지금 현재 광주 하나통합의원의 전홍진 박사님 이야기를 어떤 지인을 통해 듣게 되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조선 팔도 진짜 뭐라도 다 해본 사람인데 그건 한 가지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연식물식 그리고 이제 단식을 통해 가지고 몸을 해독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고 약물 치료로 나는 치료가 된다고 믿었는데 그런 방법이 통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곳에 가면 안 해본 거니까 출고가 될지 몰라. 혹시나 나을지도 몰라. 이제 그때가 가장 어떤 그 작은 빛이 내 마음에 좁은 그 공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지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불안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완치됐을 그 시점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공황, 불안, 우울, 불면증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작년에 불안장애가 100만 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어디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정말 10년 동안에 약물 치료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정말 오가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렇게 계속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경험한 자연 식물식 또 단식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의 독소를 해결하고 또 균형 있는 영양을 채움으로써 세포의 기능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약물 치료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가면서 현대의학의 이런 치료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이런 자연적인 치유법을 병행한다면 같이 장점을 서로 이용해 보신다면 나는 아무리 오래된 불안장애라 할지라도 몸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저는 불안장애는 어떤 단순한 그냥 질병이 아니라 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능 이상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는 세포 내 독소가 많다. 하나는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영양의 결핍 때문에 이런 코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이런 물질이 마구 쏟아짐으로 해서 우리 하루 종일 불안 답답하고 막 이렇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세포의 기능 장애가 될 수 있는 길은 현재 약물 치료를 받아가면서 세포 내의 독소를 해독하고 필요한 영양 물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되면 여러분 불안장애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